네, 반갑습니다. 봉화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기말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영상 3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고려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고려 초기 체제 정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초기 우리가 배웠던 왕이 총 3명이 있죠.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인데요. 이 3명의 왕들이 어떻게 해서 고려라고 한 나라의 시스템을 다져갔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조입니다. 자, 태조는요, 먼저 고려를 세운 사람이죠. 918년에 고려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궁예의 부하였습니다. 그쵸? 궁예의 부하여서 후 고구려 밑에 있다가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바꾸고 수도를 개경으로 삼아서 훗날 후삼국까지 통일한 사람입니다. 태조는요, 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호족들의 세력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호족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것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호족을 통합하는 한편 견제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폈는데요. 첫 번째로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29명의 부인이나 둘 정도로 많은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결혼하지 않은 호족에 대해서는 성씨를 내려서 이 호족들을 이제 호족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죠. 한편 호족들의 세력이 너무 커지지 않게 견제도 하였는데 그 정책으로는 이제 사심관 제도가 있죠. 사심관 제도는 말 그대로 관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직을 주지만 그 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명목하에 어떤 그런 관직을 주면서 이제 그 태조 밑에 두는 거죠. 최초의 사심관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제 김부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부는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인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기인 제도는 호족들의 자식들을 수도 개경에 데려다 놓고 마치 인질처럼 그렇게 데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태조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경이라고 하는 땅을 굉장히 중시 여겼는데요. 당시 수도였던 개경은 지금의 개성 지방이고 서경은 지금의 평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서경은 옛 고구려의 수도였죠. 그래서 이 태조는 언젠가는 북쪽으로 올라갈 것을 염두에 두고 서경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조가 죽고 나서 이제 호족들, 즉 태조와 결혼했던 수많은 딸들이 있는 그 호족들이 서로 이제 왕위 다툼을 벌이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난이 이제 왕규의 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난들을 전부 다 이제 제거를 하고 이러한 호족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광종이라고 하는 왕은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비양건법이라고 하는 정책이죠. 이 불법적으로 호족의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정책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호족의 경제적,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노비들이 양인이 되면서, 즉 평민이 되면서 세금을 내어서 그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과거제인데요. 이 과거제는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는 제도죠. 우리가 우리 옛날에 2학년 때 배웠던 역사에서는 수나라 때 처음 시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제를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행을 함으로써 과거제를 통해서 호족들의 힘을 좀 약화시키고 이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세력들을 길러내는 용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호족과 공신들, 즉 공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있는 신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적이 될 만한 세력, 즉 뭔가 좀 힘이 강해질 만한 하면은 숙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뭐 형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까지도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왕위에 위협이 될 만하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숙청을 했던 사람이 바로 광종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훗날 호족들과 수많은 신하들이 반발을 사게 돼요. 그래서 성종 때에 이르려면은 이 광종처럼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서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시무 28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들 28가지를 올렸는데 이제 그 큰 맥락이 뭐냐면 광종처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은 이제 유교로서 정치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왕의 덕, 즉 덕치를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힘으로 하지 말고 덕으로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자감이라고 하는 이제 학교도 세웠고요. 그리고 각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여서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서 이 유교 정치를 하는 한편 이제 왕의 영향력도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체제 정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을 기반을 닦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정치 시스템으로는 이성육부 체제를 마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관리 선발 제도로는 과거제와 음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오품 이상의 고관이다라고 하면 자식은 굳이 시험을 치지 않아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였죠. 그리고 지방제도로는 5도 양계라고 하여서 5도는 행정적인 구역, 양계는 군사적인 구역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지방제도를 구분하여서 실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라고 하는 지역도 있죠. 이 소는 향소 부국 중에 하나인데 일반 군현보다는 등급이 낮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동할 수가 없고 한 집안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국가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역할만 하야만 했던 굉장히 차별받는 지역이어서 훗날 소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다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별을 모으기 위해서 별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각 영상마다 두 개의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영상이 총 3개니까 총 6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선생님이 댓글로 달아놓은 링크에다가 답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 정답을 맞추면은 그 정답 하나당 별로 인정이 되니까 총 6개의 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왕건의 두 번째 부인, 즉 왕건은 29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째 부인은 어느 지역의 호족의 딸일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정답을 모르겠는 친구들은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광종에게 과거제의 시행을 건의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정답으로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요. 첫 번째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작이 반인데요. 벌써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남은 영상도 잘 보시고 기말고사도, 그렇죠? 우리 모든 활동도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봅시다. 안녕.